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가정보원은 27일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 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임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삭제한 자료의 복원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요, 불법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국정원 해킹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의혹 해결을 위한 공개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국정원 측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혹 해소를 위한 작업에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야는 계속 이 문제를 놓고 언어를 통한 공방을 벌여야 하는지, 어쨌든 해법이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오늘은 올리브유처럼 부드럽게 성적을 얼리 올리는 비법을 여기 어울에게 공개하죠. alright? 올리드로 내신을 탁탁탁 다시고, 올리드로 핵심도 보글보글 끓이고, 올리드로 실력까지 촤 스마일. 성적 올리기 참 쉽죠? 내신과 실력을 한 번에 올리드.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부산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거죠? 예, 첫 번째 헤드라인은 직을 걸고입니다. 직을 걸고. 예. 국정원장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이 어제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에 관한 현안 보고를 했습니다. 국정원의 보고 요지는 한마디로 민간인 사찰 등 불법 요인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예. 이병우 국정원장은 보고 결과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예.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주장인 셈이죠. 예. 국회 정보위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숨진 임모 과장이 삭제한 로그 파일은 모두 51개랍니다. 이 중 해킹 스파이웨어가 제대로 관련됐는지 실험 용도로 31개가, 대북 대테러용으로 10개가 각각 쓰였다고 합니다. 예. 나머지 10개는 임 과장이 감염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국정원의 폰에 쓰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은 국내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불법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예.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해킹 여부에 대해서는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즉 RCS로는 카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다만 국정원은 RCS에 관련된 모든 일은 임 과장이 주도했고 모든 책임을 졌다, 임 과장이 사망함으로써 상당 부분을 알 수 없게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죽은 사람 말이 없는 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이 임 과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이상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증거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오면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로그 파일 원본 등을 미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국정원 현장 방문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의 요구를 다시 한번 일축한 셈인데요. 예. 정치적 더자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국정원의 의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렇게 높으신 분들 말이 굉장히 세요. 직을 걸고, 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 정치계에서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만큼 물론 억울하다, 이런 뜻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예, 두 번째 헤드라인은 100대 100입니다. 100대 100. 예. 어제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당은 100% 소명이라고 환영한 반면 야당은 100% 만족 못한다고 극명히 반응이 엇갈린 겁니다. 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보고를 듣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셈인데요. 우리 국회에서 가끔 보는 장면이긴 하지만 가끔이 씁쓸한 아니라 자주 아니에요? 자주입니까? 예.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실제 새누리당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거의 100% 소명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회의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해보니 국내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예. 국정원장이 직을 걸고 얘기했다. 여야가 합의한 전문가가 간담회를 해보고 그 후에 의문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국정원 보고 뒤 야당의 민간인 사찰 의혹 주장에 대한 주장이 헛방임이 증명됐다는 것이 여당의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당이 30개가 넘는 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는데 100% 가까이 사실상 자료 제공을 안 해서 저희로서는 전혀 만족할 수 없다. 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이 임 씨가 삭제한 자료 51건의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지 않은 채 복권 자료의 리스트만 가공해 공개한 점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한 야당 정보위원은 이병호 원장이 증거는 내지 않고 다 믿어달라고만 했다. 정보위 전체의 분위기가 꼭 교회 같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결국 여야는 국정원 현안 보고를 놓고 아전 인수격적으로 해석하면서 의견의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한 셈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면서 무더운 요즘 날씨만큼이나 국민을 짜증스럽게 만든다. 뭐 헛방이든 아니든 간에 예. 그런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 30개 정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이 왜? 예. 근데 이거를 줘도 되는 건지 예. 진짜 야당한테 검토를 해봐라. 물론 국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절호의 어떤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국가 기밀에 속하는 부분은 아닐지라는 그런 또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결국 경찰이 나서서 소위 말해서 제3의 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죠. 예.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세 번째 국정원 수사가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받게가 되면. 참 근데 뭐 국정원이 억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샅샅이 밝혀져서 본인의 누명 이런 것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아니겠어요? 예.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고래 싸움에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고래 싸움. 국정원 해킹 의혹이 급기야 IT 산업 즉 정보통신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 된 셈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정보위원회만 열린 게 아닙니다.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도 회의를 열어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들었습니다. 회의 쟁점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 감청 장비가 맞느냐 아니냐의 여부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RCS가 즉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 감청 장비에 해당한다면 도입 전에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국정원은 법을 위반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최양희 장관은 국정원이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통보를 안 한 것으로 본다면서 소프트웨어를 감청 설비 범주에 넣는다면 그 범위가 굉장히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 감청 장비가 아니라는 주장인 겁니다. 정보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감청의 정의는 실시간으로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감청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RCS는 감청 장비가 분명히 아니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USB 메모리나 CD도 전자장비다. 이걸 설비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논점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알지 않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충돌은 현재 감청 관련 법들이 해킹 등 첨단 기술에 뒤처져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소프트웨어도 감청 장비 등에 명백히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요. 예. 여야가 첨예히 맞서고 있는 만큼 그나마 이것도 잘 될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도 감청 장비에 명백히 포함시키는 개정을 추구한다. 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예. 이 얘기는 명백하지 않다라는 거는 야당도 인정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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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물론 모든 법들이 이렇게 명백하게 딱딱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래도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국회가 좀 더 이 적극적으로 좀 적극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큰절 외교입니다. 아, 김무성 대표 예. 말씀하시는 거군요.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큰절 외교가 예. 화제입니다. 어. 김 대표는 현지 시각 26일 미국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6.25 당시 초대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윌턴 워커 장군 묘소를 찾아서는 한국식으로 큰절을 하겠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번 절했습니다. 한국식 재배인 셈이죠. 그렇죠. 성묘한 거죠. 예, 이게. 예. 이에 그리고 묘비에 묻은 진흙과 쇠똥 등을 직접 꺼낸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아이고 장군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방미 첫날인 전날에도 참전용사 가족 만찬에서 한국의 오랜 간섭에는 존경하는 어른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큰절을 하는 간섭이 있다면서 절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SNS상에서는 김 대표의 잇따른 큰절은 가공비례 즉 지나친 공서는 오히려 예의에 벗어난다는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올라오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제1당의 대표로서 정당의 격에 맞는 행보보다는 큰절 쇼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 부각에만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입니다. 예. 반면 우리 안보에 도움을 줬던 참전 용사들에게 우리 고유의 인사 방식으로 진정성과 감동을 주려는 것이라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 아우슈비츠, 그 폴란드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빌리 브란트 예, 당시 빌리 브란트. 독일 예. 수상이 이제 아우슈비츠를 방문하고 그 앞에 있는 유태인 추모비에 무릎을 꿇고 꿇지 무릎을 않았습니까? 꿇고. 예.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큰절을 보면서 네. 이 정치라는 건 사실 보여줘야 합니다. 이 네. 보여주지 않으면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치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의 큰절 외교라고 네. 얘기하는 이것도 사실은 빌리 브란트의 어떤 그런 거와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마움을 빌리 브란트는 정말 죄송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큰절이 예. 왜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느냐. 예를 들면 8월 15일 강복 70주년인데 예. 독립투사 후손 찾아가서 큰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라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음 헤드라인 짚어보죠. 예, 다음 헤드라인 3인 3색입니다.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회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369명 정원이 어제 종일 그렇죠. 정치권을 달궜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얻고 양보다 질 우위의 국회를 주창하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내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3인이 저마다 다른 입장을 나타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가장 적극적인 편인데요. 박 예. 시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 정수 확대 축소보다 더 중요한 건 비례대표제, 즉 예. 독일형 명부 정당식 명부 정당 명부 비례대표다. 예. 이런 게 확대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의원 숫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반면 2012년 대선 당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언급했던 안철수 의원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핵심은 국회의원 수가 아니라 예. 선거제도 재편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얘기를 했는데 예. 계산법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의석수가 일정치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왔다 갔다 그렇지 하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이걸 만일 도입하면 또 얼마나 싸울까. 왜 당신은 동투식으로 했느냐. 하이네만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 아마 이런 싸움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근데 걱정이 독일식 됩니다. 명부 정당식 명부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제 뭡니까 권력 구조 개편 그렇죠. 이것도 막물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 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7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올 때 일산 방향 한남대교 근처에서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수습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1차로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청담대교 이전부터 동호대교 지나 한남대교까지 이동하는데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도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 한남대교 부근으로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밖에 신반포로에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신반포역에서 구반포역 쪽으로 가는 길 하위차로에 추돌 사고입니다. 하위차로는 미리 피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는데요.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오목교,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주춤하고,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신정교 지나는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 국회대로도 신월에서 목동교까지 여의도 진입하는데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돌발 퀴즈! 옆집이랑 똑같은 워터파크에서 똑같이 놀았는데 왜 옆집만 할인을 받았을까? 정답은 KB국민카드니까! 지금 전국 워터파크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40% 시원한 할인 혜택이. KB국민카드 위시 페스티벌. 본행사는 8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호정 씨, 나만 바라봐주는 보험 어디 없나요? MG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알뜰한 보험료로 세심하게, 든든한 보장으로 따뜻하게,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서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 바라기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쉬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 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신율의 출발새 아침. 직을 걸고서라도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병호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어제부터 국가정보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진상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공안부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 투트랙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는 국정원장이 출석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 자, 오늘은 국회 정보위 소속이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예, 어제 이 국정원장이 이제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생각으로는 의혹이 완전히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뭐 야당이 정파의 문제 비서여당이 비화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죠. 예.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도입했는데
그것까지는 팩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안보용이냐 또 기술 연구용으로 도입한 것이냐 예. 또 그렇게 사용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국민들 프라이버시를 사찰하려고 사용한 것이냐 그거는 진실의 문제, 팩트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어제 제가 보기에는 뭐 한 99%는 거의 해명된 것 아니냐. 조금 더 이제 필요하다면은 뭐 현장 조사 같은 것으로 박 의원님.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근데요. 지금 전화 상태가 그 무슨 딱딱 소리가 자꾸 들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 저희가 전화 연결을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어제 국회 정보위에 있었던 여야의 공방.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서 해석이 180도 달라지는 상황이 어제 벌어졌는데요. 뭐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이런 상황을 한두 번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안이니만큼 정말 우리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전화 연결 다시 됐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그래서 어제 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그죠? 아니 우선 이제 야당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의혹 제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부 병죽을 많이 울린 거죠. 핵심적인 거, 이 해킹 프로그램이 국민들을 사찰했다라는 데 대한 어떤 직접적인 또 구체적인 그런 의혹 제기는 없었어요. 어제. 예. 다행인 것은 어제입니까 그저께인가 안철수 의원 쪽에서 우리 SKT 회선 3개가 예. IP가 발견되었다. 예, 예.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사찰했다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거기 신문 보셨을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명쾌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3개 회선은 전화번호까지 특정을 해서 이것은 보니까 그 당시에 이탈리아 해킹 팀사하고 접속한 시간이 다 일치해요. 예. 그리고 그 핸드폰, 스마트폰은 누구 거냐 하면은 우리 국정원의 소유고 국정원이 보유한 스마트폰이고 거기서 실험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야당에서 이거 대국민 사찰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다 했던 데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예. 정보위에서도 여야 의원들도 그거 딱 보고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아무도 달지를 못했죠. 근데 야당은 뭐냐면 국정원에서 실험용으로 쓴 핸드폰이다라는 얘기만 있었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믿지를 못하면 사실은 참 답답한 거죠. 그거는 간단하게 제가 볼 때 오늘 정도에는 다시 한번 그러면은 거기 우리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SK에 제 가입자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 핸드폰인지가 그거는 뭐 서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쾌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그 세대에 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유자가 예컨대 국정원이 이 직원인지 국정원이 관리하는 누구 사람인지라고 하면은 뭐 그것은 우리 내국인 사찰용은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까?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실은 지금 100% 복구했다 지금 국정원 이런 주장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삭제한 지 하루 이틀만 지나도 100% 복구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안철수 의원의 사실은 그 어떤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솔직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사건 발생했을 때부터 본인이 좀 직접 나서서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그 국정원에도 방문하고 현장 조사도 하고 이런 데 동참할 것을 여러 번 촉구를 했는데 거기에는 묵묵부답하면서 계속 주변부에서 무슨 못 믿겠다 하는데 예컨대 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국정원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 PC 같으면 딜리트 키로 삭제한 거 이거 1시간 만에 다 복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RCS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삭제된 것을 복구한 데는 우선 시스템을 복구해야 되고 그 시스템을 복구한 뒤에 다시 거기에 있었던 데이터를 또 복구를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데이터만 복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안에 있던 내용들, 예컨대 이것이 뭐 어떤 누구를 뭐 쉽게 말해서 대공 용의자를 추적하려고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분석하는데. 예. 그래서 일주일도 사실은 빠듯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야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기 현장 조사도 거부하고 정보위에 들어오는 것도 거부하고 그냥 밖에서 계속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진실 규명에 대한 태도가 예. 아예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믿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어제 분명히 그랬거든요. 자료 제출을 하고 이렇게 되면 백지신탁이라도 해서 정보에 들어가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백지신탁 하는 것이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다 정무위든 정보위든 무슨 기재위든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다 백지신탁 합니다. 저도 백지신탁 다 했습니다. 예. 본인이 정보에 내가 들어오는데 본인 자기 발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백지신탁 하는 것이 큰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 예. 그리고 자료 제출하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정원이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로그 파일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데 것이 로그 핵심 파일도 아닙니까?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을 예. 그 절차와 법에 따라서 맞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보위는 알다시피 다 국가 기밀 사항입니다.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것을 어떤 국회에 예. 특별 보안 공간을 만들어서 제출받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회에 국회에 이런 특정 사건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안 공간을 만들 것인지 그걸 보안 공간 만들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그러지 말고 본인이 자기 발로 같이 국정원 방문해서 하루가 아니라 필요하면 이틀, 사흘, 한 달이라도 조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또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로그 파일을 국정원 입회하에 비밀 엄수를 서약한 전문가가 분석하게 만들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참 사실은 정보기관에 대해서 어떤 현장 조사한다든지 특히 또 민간인이 거기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코미디죠. 예. 그러나 이번 의혹이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어제 여야가 서로 이렇게 전문가를 서로 상의해서 전문가를 이제 인정해서 한번 뭐 현장 조사까지는 모르지만 간담회를 우선 한번 간담회를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합의를 어제 이루어냈죠. 예. 근데 사실 이게 뭐 서약하고 각서 쓰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서약이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못 믿겠다고 하니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서약이라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약서 쓰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무슨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그분들이 1년 2년 지나서라도 그 보았던 그런 많은 국가 기밀 사항을 비밀을 엄수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임모 과장의 자살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던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감찰은 없었다. 이게 아마 국정원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국정원은 감찰 조사가 없었다고 하고 그럼 이제 이 임모 직원의 비극적인 그 자살은 사실은 그것도 이분이 이제 왜 죽었느냐 그게 좀 궁금해지는 거죠. 파일을 삭제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국정원의 그런데 우선 첫째로 인터넷이나 또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과연 자살이 맞느냐. 아직까지도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것까지 의심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승용차 색깔이 어떻다 저떻다 해서 뭐 괴담 수준으로 많이 번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유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 친필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는 경우는 제가 말했지만 영화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자살 의혹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괴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이분이 그러면은 왜 잘못이 없는데 자살했느냐? 저도 사실 의아하죠. 그리고 국정원의 책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거. 이분이 일도 열심히 하신 지금 분이라고 그러던데. 파일을 복구를 다 해보니까 예. 충분히 해명이 되는 사안인데 뭐가 겁이 나서 이렇게 파일도 복구하고 또 이제 파일을 삭제하고 근데 파일을 삭제한 게 들통이 날까봐 이제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유, 어쨌든 참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예. 했는지는 여러 사람들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분의 예.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오히려 억측을 더 만들어낼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참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박민식 의원께서는 정치개혁특위위원이시기도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의원수 늘리자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문제가 뭐 몇 달 전에도 맨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제가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예컨대 정의당의 김상정 의원님이 그때 360명으로 늘리자 예,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400명. 400명으로 늘리자 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부 다 구조조정한다고 헐기졸라매고 하는 판에 예. 정치개혁 특위한다고 시작하자마자 의원 숫자 늘린다 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건 예. 염치가 없는 거죠. 예. 정치개혁이 자기 밥그릇 늘리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여야를 넘어서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체면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하면은 예. 어떤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고 공장이 잘 돌아가고 제품이 인기가 좋으면은 더 많이 만들어내고 또 사람 더 뽑자. 직원들도 많이 예.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회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당연히 줄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가 일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 판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예. 거기에서 이제 거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스스로도 그런 주장을 하려면 좀 거부가니까 세비를 동결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 지금은 월급은 늘리지 말고 예. 사람 숫자만 늘리지 않는데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의원 숫자 늘리게 되면은 예. 1년 맨 처음은 세비가 예. 동결된다 하더라도 예, 예. 2년, 3년 지나면은 다 세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 정말 꼼수 중에 꼼수죠. 아유, 그 박민식 의원께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속은 시원한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 소속이시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건데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3년간에 7만 5천 개의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 2017년까지 20만 개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한다. 참 좋아요, 이게.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약속이 지켜질까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릴 거를 미리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예, 예.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 부분을 동원해서 3년간 7만 5천 개 청년 일자리. 그러니까 예. 공공 부문에서는 4만 개,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3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고요. 예. 또 하나는 2017년까지 총 20만 개의 일자리 기회, 이게 교육시킨다는 거죠. 창출한다는 것인데 청년 인턴은 중견기업, 직업훈련과 일학습 병행제는 대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층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체 언발의 오줌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도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기한만 2년 연장됐을 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깝깝할 겁니다. 아, 예. 깝깝은 하겠죠. 전 충분히 그렇고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나온 게 이런 건데 좀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 그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떨어진 모양이에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어제를 이제 검은 월요일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많이 떨어졌는데 또 떨어졌네요. 예, 그 전 거래일보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8.48% 떨어진 채로 장을 마감했고요. 예. 이거는 2007년 2월 이후 8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거랍니다. 이게 그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 증시 막 굉장히 불안해서 그랬죠. 중국 정부가 초강력 부양책을 동원한 덕분에 좀 반등을 시켰는데 이게 또 떨어지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네. 그 6월 산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하락하는 등 최근 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거 하나. 예. 그 두 번째는 증시 파동 이후 외국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 뭐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중국 정부의 부양책 조만간 내에 끝날 것 같다. 이런 예. 영향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 금리 인상의 가능성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 낙폭이 컸고요. 인터넷과 금융 부분에서도 하한가 종목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중국이 워낙 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이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걱정이네요. 그리고 내년부터 100일당 1000cc 미만의 경차를 살 때 주어지던 취득세 면제 혜택이요. 네. 사라질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것도 참 답답한데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서는 차량 가격의 7%의 취득세 면제해주고 있고요. 예. 고속도로 통행료, 예. 주차비, 보험료 서민들한테 인기 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곧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라지게 되면은 내년부터 경차를 구매할 때 최대 1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되고요. 예. 당장 경차 판매량이 연간 15%가량 감소할 것이다. 업계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정부가 에너지 절감과 서민 부담을 줄이기 예. 위해서 유류세 환급 등 이 경차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예. 취득세 면제 중단이니까 엇박자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법인명의 고가 수입차에는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예.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차에는 세제 혜택 줄이냐. 예. 이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죠.